네, 안녕하십니까. 개성고등학교 미술 수업 맡고 있는 정수현입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 이제 미술 선생님이 총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지원 수녀님, 이주복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이제 3분께서 저희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2학년이 지금 10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이제 들어가 주셔서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다 다르신데요. 그래서 9반과 10반 학생들께는 최지현 수녀님께서 수업을 해주실 거고요. 6반, 7반은 이주복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 1, 2, 3, 4, 5, 8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학기에 이제 실기가 2개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총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진행하게 된 실기는 총 4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업 참여도에 대한 점수도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 수업을 제가 주도적으로 아마 2학년 분들 전부에게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말고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만 보기에는 좀 양이 방대해져요. 그래서 기말고사 전에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직접 각각 맡아주신 선생님들께서 서머리를 한 번 더 해주실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기말고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영상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내용은 바로 서양미술사입니다. 자, 서양미술사는 큰 흐름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시미술, 고대미술, 그리고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그리고 근대, 현대, 그리고 컨템포러리 같은 바로 지금의 미술까지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천천히 수업을 듣다 보시면 이 흐름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한다거나 뭐 한국사를 할 때 항상 앞부분에 있는 그러한 챕터인지라 아마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착과 농경 이전의 시대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사냥과 채집 생활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이제 풍요롭고 그런 번성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발음과 목적의 표현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발견되는 그런 유적들, 미술품들은 모두 다 이런 주술적인 목적, 발음과 목적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구석기 시대의 미술, 그중 이제 회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동굴벽화의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동굴벽에 이런 짐승, 이런 동물들을 이렇게 그리거나 색칠을 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그림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런 장식이 아니라 나의 주술적 발음과 목적이 담겨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을 잡아서 우리가 풍요롭게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마음이 담긴 그런 생존을 위한 그림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동굴벽화로는 유명한 곳이 이제 알타미라, 스페인과 이제 프랑스 지역에 있는 동굴벽화들이 유명한데 한번 그 동굴벽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이제 알타미라 동굴벽화예요. 스페인 북부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천장에 노루, 말, 산돼지 이러한 것들이 현실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굉장히 그림의 사이즈가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큰 동물들은 대부분 진짜 실물 크기로, 그리고 나머지는 갖가지 크기로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들소의 능숙한 표현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굉장히 정확한 관찰력과 표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벽면에는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고 질서 없이 무작위하게 이렇게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 같은 경우는 구석기 시대 회화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벽화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다음은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벽화인데요. 이 벽화 같은 경우는 이제 훼손으로 인해서 1960년대 이후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게 된다면 프랑스의 이 라스코를 보러 가시게 될 경우에는 이것과 똑같이 복제된 바로 그 옆에 있는 동굴에서 이 작품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작품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달리는 말 아니면 이렇게 사냥꾼의 창에 찔려서 이렇게 부상을 입은 들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사냥에 관련된 이러한 그림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색감 같은 경우는 빨강, 검정, 노랑 같은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었고요. 역시 말이라든지 사슴, 들소 같은 이러한 동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 역시도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활기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형태와 그 묵직한 양감을 그 윤곽선 내 음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의 이런 동물들의 모습도 역시 대상에 대한 굉장히 예리한 관찰이 드러나는 표현력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각입니다. 조각 같은 경우도 주술적인 목적이 더 강해요. 조각은 이런 돌이라든지 동물의 뼈나 뿔 등에다가 이미지를 그리거나 새겨 넣게 됩니다. 이 조각으로 표현할 때는 이 대상을 단순하고 가장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정 부위의 강조나 생략을 또 적절히 활용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제 기원과 또 이런 바람을 이렇게 맞는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가장 유명한 작품, 밀렌드로프 비너스입니다. 이 작품이 왜 유명하냐면요. 역사상 최초의 인간 조각상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조각상이 있었을 테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발견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인간 조각상입니다. 높이는 굉장히 작아요. 11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걀 모양의 그 석회암을 굉장히 예리한 석기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인체를 단순화해서 조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모성의 상징으로서 아이를 키우거나 뭐 이렇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정 부위를 이렇게 과장된 이런 강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주술적이고 월시적인 숭배의 대상이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주술적 상징성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로셀의 비너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라스코 동굴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그래요. 돌에 새겨진 부조입니다. 근데 높은 그런 부조가 아니기 때문에 고부조가 아니기 때문에 중부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자가 지금 뿔잔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도 이제 가슴과 엉덩이가 과장이 되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그런 주술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굉장히 솔직한 표현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작품은 옆구리를 핥는 들소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제 발견이 된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술록의 뿔에다가 조각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간결한 표현들도 보이고요. 면도날처럼 이렇게 예리한 석기로 솜씨 있게 조각이 된 그런 작품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석기에 이어서 이제 신석기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는 농업이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게 되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마을이 형성이 되고 집단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요. 어떤 동물을 사육하는 그런 가축 사육 생활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주 생활 공간이 산속의 동굴 이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들로 생활 터전이 옮겨지게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당시에는 또한 새로운 도구와 기술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거 생활에 맞는 건축 기술이 최초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한 천이나 이런 광주리를 짜는 직조 기술과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왜 정말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는 뭐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도 다 이 당시 작품이고요. 또한 새로운 이런 질서와 관념을 가져다 준 이제 종교적 신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생활용품에서는 빗살 무늬 토기, 그 빗살 같은 추상적 무늬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건축물로는 거대한 거석 기념물들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유물유적으로 스톤헨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영국에 있는 그러한 거석 기념물이고요. 영국 남부의 평원에 세워진 거대한 석조물입니다. 무게가 4톤에 달하는 이런 거석들이 줄지어서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현존하는 선사시대 석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공적으로 돌을 깎아서 일정한 건축 설계에 따라 지은 것이 바로 이 스톤헨지라고 합니다. 보시면 돌들을 단순히 똑바로 잘라낸 게 아니라 돌 하나하나를 둥글게 잘라서 그 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또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크기의 이런 거석 분묘로 되어 있고요. 거대한 돌기둥을 이렇게 원형으로 늘어놓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이렇게 표출이 되고요. 선사시대 유일의 인공 석조 건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태양 숭배 사상이라든지 종교적 의식을 표방한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스터 섬에 있는 모아이 석상입니다. 네, 인면 석상인데요. 남태평양의 화산섬인 그 이스터 섬에 있는 거대한 석상들이라 그래요. 거의 1000개가 이렇게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석상들의 평균 높이는 3.5에서 4.5m 정도, 역시 하나당 무게는 2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주술적 목적의 이런 사람 모양의 돌 조각이고요. 단순한 인물의 머리 모양이 이런 양감 위주의 표현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집트 미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